1억 원, 이 정도 달러 자산으로 평생 월급처럼 쉴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아,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금융시장 전문가 최상욱 씨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네,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간 한 1,400만 원 정도 분배금을 받고 이걸 또 복리로 굴려서 노후 준비를 끝낸다. 와, 이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특히 은퇴 앞두신 분이들 아니면 이미 하신 40대, 50대 분들.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게 고민이죠. 네, 그런 분들께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솔깃한 얘기일 수 있어요. 단순히 목돈을 막 불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소득 시스템을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시스템이요? 네, 핵심은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이랑 또 장기적으로 쭉 성장할 만한 자산, 이 두 가지를 아주 영리하게 연결하는 데 있어요. 아, 연결한다. 그러니까 1억 원으로 시작해서 연 1,400만 원 현금 흐름 만들고 이걸 또 재투자해서 노후 걱정을 던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지 그래서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미 목돈이 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한 1억 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부터 좀 볼까요? 네네. 1억 원이 있다면 그럼 뭘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일단 그 배당이나 분배금을 좀 많이 주는, 그리고 가능하면 매달 주는 상품에 주목하는 겁니다. 매달 주는 거요? 네, 예를 들면 고배당 리츠 같은 거요. 리츠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이나 뭐 매각 차익 같은 거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 신탁. 그렇죠. 그런 거나 아니면 요즘 또 관심 많은 커버드 콜 ETF 같은 상품들. 아, 커버드 콜 ETF?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뭐 간단히 말하면 주식 같은 걸 사놓고 동시에 그 주식의 콜 옵션이라는 걸 팔아서 주가가 엄청 오르는 건 좀 포기하는 대신에 매달 따박따박 옵션 판매 대금, 그러니까 분배금을 받는 전략인 거죠. 아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군요. 네. 이런 상품들 중에는 수익률이 꽤 높아서 연 14%에서 한 15% 정도, 이 정도 분배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 14에서 15%요? 와, 그거 진짜 높은데요. 그렇죠. 그럼 1억 원을 넣으면 1년에 한 1,400만 원 정도가 매달 나눠서 들어오는 거죠. 야, 근데 이렇게 분배금이 높으면 당연히 위험도 크지 않나요? 뭐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던가. 정확히 보셨습니다. 당연히 위험 따르죠. 예를 들어 그 커버드 콜 ETF는 시장이 막 오를 때 그 오르는 걸 다 못 따라가요. 그리고 기초자산 가격,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 손실 당연히 나고요. 그렇겠죠. 네, 고배당 리츠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지거나 금리 오르면 가치 떨어지고 배당 줄어들 수 있죠. 그럼 불안해서 어떡해요?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여기서 나온 돈을 바로 생활비로 휙 써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이걸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1,400만 원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게 이 전략의 진짜 묘미죠. 그럼 그 돈으로 뭘 하는데요? 그렇게 생긴 연 1,400만 원, 뭐 월 한 117만 원 정도 되나요? 이 현금 흐름을 개인연금 저축펀드나 IRP 같은 거 있잖아요. 세금 혜택 주는 연금 계좌. 네네, 연금 계좌요. 네, 거기로 꼬박꼬박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사느냐? 미국 대표 지수, S&P 500 지수 따라가는 ETF 같은 거요. 장기적으로 쭉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아, 연금 계좌에서 S&P 500 ETF를 산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과세 이연 효과예요. 과세 이연,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거죠? 맞아요. 연금 계좌 안에서 투자해서 수익이 나거나 분배금을 받아도 당장은 세금을 안 떼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 내는 걸 미뤄주니까 그 세금 낼 돈까지 그대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복리 효과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와, 세금까지 재투자가 된다. 그렇죠. 이걸로 연 한 8% 정도 복리 수익률을 목표로 잡고 한 20년, 이 정도 꾸준히 굴리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처음엔 좀 위험하지만 배당 많이 주는 상품에서 현금, 일종의 씨앗을 만들고 네네. 그걸 안전한 연금 계좌라는 온실 안에서 S&P 500이라는 우량작물에 복리로 재투자한다. 와, 이거 완전 2단 로켓 방식 같은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당장 목돈 없는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럼 못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돈 없어도 이 시스템 원리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정말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매년 한 1,800만 원 정도? 이건 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같은 거 고려한 금액인데요. 네, 최대 한도. 네, 이 돈을 그냥 꾸준히 연금 계좌에 직접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아까 말한 S&P 500 ETF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거죠. 연평균 8% 복리로 20년 굴린다. 이렇게 가정하면요. 20년? 네, 계산해보면 대략 한 8억 3천만 원 정도? 꽤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와, 1,800만 원씩 20년 넣어서 8억 3천. 복리 효과가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매달, 매년 꾸준히 투자하는 그 습관,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꼭 1,800만 원 아니어도 돼요.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연 700만 원 분배금을 재투자해도 같은 원리고요. 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군요. 네, 매년 뭐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냥 실천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목돈 없이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20년 뒤에 8억 이상. 와, 진짜 복리랑 꾸준함이 무섭긴 하네요.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8억 3천만 원을 모았다고 쳐요. 이걸 어떻게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연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1년에 8% 수익 난다고 8%다 뺐으면 원금 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한 인출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인출 전략. 네, 근데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 자산에서 기대되는 연평균 수익률보다 약간 낮은 비율로만 빼서 쓰는 겁니다. 아, 수익률보다 적게 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평균 8% 수익을 기대하는 8억 3천만 원짜리 자산이 있다. 그러면 매년 8%를 다 빼쓰는 게 아니라 한 7%, 그 정도만 인출하는 거죠. 7%면 8억 3천에 7%면 대략 5,800만 원 정도네요. 월 480만 원 정도. 왜 그 정도 되죠? 그 정도만 인출해서 쓰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덜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투자 수익으로 뺏은 돈을 메우고도 돈이 좀 남아서 원금이 안 줄거나 오히려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와, 진짜 마르지 않는 셈인데요, 이거. 네,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원금이 계속 유지되니까 평생 쓸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연금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야. 예전에 왜 국민연금 고갈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대안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거기가 바로 이런 원리를 쓰는 거예요. 기금을 엄청 쌓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투자 수익만으로 연금을 주는데도 기금이 줄지 않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성장하는 구조. 이걸 개인 연금 자산 운용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개인도 국부펀드처럼 운용할 수 있다. 대단한 발상인데요. 그런데 가만 듣다 보니 이 모든 전략의 성공 여부는 결국 미국 주식시장, 특히 S&P 500 지수가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를 거다. 이 가정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기반이죠. 물론 과거 데이터 보면 뭐 엄청나긴 한데 과거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 말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미국 시장이 계속 그렇게 잘 나갈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죠? 요즘 뭐 기술적 거품 얘기도 많고 지정학적 불안도 있고 한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하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냥 미국이니까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은 안 되고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을 장기 투자의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그 합리적인 근거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거가 중요하죠. 첫째는 역시나 뭐니 해도 방대한 역사적 데이터입니다. S&P 500 지수 보면 지난 수십 년간 진짜 별의별 위기를 다 겪었잖아요. 닷컴 버블, 금융위기, 팬데믹. 네, 정말 많았죠. 그런 걸 다 겪으면서도 연평균으로 따지면 9%에서 10% 정도 수익률을 기록해 왔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투자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길게 잡으면요. 역사상 어떤 시점에 투자를 시작했든 간에 원금 손실을 본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20년 이상 투자하면 마이너스가 없었다. 와, 이건 진짜 강력한 데이터인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크지만 길게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늘려가면서 결국 우상향해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단기적인 하락 공포를 이겨낼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뭐 미래는 또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근거를 봐야 합니다. 바로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그리고 혁신 역량,
펀더멘털과 혁신. 네. 현재 미국의 명목 성장률,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 더한 거예요. 이게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보다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 산업, 예를 들어 지금 막 얘기 나오는 AI 혁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AI. 이런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로 평가받는다는 점이죠. 주식 투자는 결국 그 나라의 제일 잘 나가는 혁신 기업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거랑 같거든요. 기업과 사람에 투자한다. 네,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 자본, 인재가 미국에 제일 많이 모여 있다. 이런 판단이 이 전략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 경제에도 위험 요인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봤을 때 다른 대안들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낫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한 거죠. 과거 데이터뿐 아니라 미래의 확신 가능성까지 같이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달러 자산 자체의 이점하고 연금 계좌와의 시너지예요. 아, 달러 자산. 네, 일부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 같은 것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 자산의 일부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환율 가치가 혹시 떨어질 경우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환율 위험 대비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연금 계좌, 그러니까 IRP나 연금저축펀드 통해서 달러 자산 ETF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 과세 이연으로 복리 효과를 확 키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장점이고요. 정리해보면 첫째, 역사적 안정성. 둘째, 미래 성장 잠재력. 셋째, 달러 자산과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 이 세 가지가 S&P 500 장기 투자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이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막상 S&P 500이나 나스닥 ETF 사려고 하면 종류도 너무 많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좀 막막할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문가 분석 자료나 관련 책 같은 데 보면 구체적인 ETF 이름이라든지 어떻게 투자하는지,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긴 합니다. 아, 그런 정보도 있군요. 네, 근데 그런 구체적인 정보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더 근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완벽한 타이밍 잡으려고 애쓰거나 최고의 상품 하나 고르려고 막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냥 꾸준히, 기계적으로 연금 계좌를 통해서 미국 대표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그냥 쭉 지켜나가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 시스템을 만들고 지켜나간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당장 연 1,800만 원이 힘들면 할 수 있는 금액부터라도 시작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내 돈이 조금씩 불어나는 걸 직접 눈으로 보는 경험. 이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계속 할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주는 또 다른 가치, 어쩜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심리적 안정감? 네, 내 노후는 재정적으로 좀 안전하게 준비되고 있구나 하는 믿음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사는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미래의 걱정이 줄면 현재가 편안해진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줄어들면 지금 당장의 삶에 더 집중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 안 흔들리고 20년, 30년 장기 투자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음이 편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네. 심지어는 가끔 다른 좀 위험한 투자를 할 때도 이게 심리적인 쿠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노후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믿음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와,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하면 그냥 을에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 사서 월세 받는 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은 그게 익숙하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달러 자산 전략이랑 비교하면 부동산 투자는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봐야 할까요? 부동산도 당연히 중요한 자산 불리는 수단이죠. 그건 분명한데요. 다만 현금 흐름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현금 흐름 측면에서요? 네. 특히 은퇴 시점이 다가와서 무리하게 대출 많이 끼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러면 혹시 빈방이 생기거나 요즘처럼 금리가 막 오르면 이자 부담이 확 늘어서 내가 기대했던 월세 수입이 실제 내 손에 쥐는 현금으로는 잘 안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 월세 받아도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거나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랐다는 장부상의 이익하고 내가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실제 현금 흐름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꼭 아셔야 해요. 소위 부동산 부자인데 쓸 돈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죠. 반면에 요즘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예전에 그 안정적인 부동산 임대 수익률에 맞먹거나 오히려 더 높은 배당, 분배금을 주는 상품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고배당 ETF나 리츠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세금 처리나 관리하는 거 생각하면 금융상품이 훨씬 편한 점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네.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노후에 현금 흐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더더욱이요. 결국 자산 간의 균형, 그리고 특히 현금 흐름 관점에서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혹시 그 전문가님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공유하시면서 사람들 노후 준비를 도우려고 하시는지 그 동기가 좀 궁금해지네요. 아하, 예리하시네요. 네, 흥미로운 연결점입니다. 이 전문가가 데이빗 브룩스라는 작가의 두 번째 산이라는 개념을 빌려서 자기 동기를 설명하더라고요. 두 번째 산이요? 네. 첫 번째 산이 주로 개인적인 성공, 뭐 경제적 자립, 그러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르는 산이라면 그 산을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비로소 눈에 보이는 더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에 기여하거나 더 깊은 의미나 소명을 찾아서 오르는 두 번째 산이라는 거죠. 아, 첫 번째 산, 즉 생존과 자립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두 번째 산인 기여와 소명의 길이 보인다. 그렇죠.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첫 번째 산을 오르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뭐 실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있었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직 그 산 중턱에 있거나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덜 고통스럽게 첫 번째 산 정상에 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아, 먼저 간 사람으로서 길을 안내해주고 싶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단기 수익에만 눈이 멀어서 힘들게 재테크하고 노후 불안감에 시달리는 게 좀 안타까워서 좀 더 길게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여유롭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다른 길도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길의 일부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 깊은 뜻이 있었네요. 오늘 저희는 달러 자산을 이용해서 평생 월급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고배당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이걸 세금 혜택 있는 연금 계좌로 옮겨서 S&P 500 같은 장기 성장 자산에 복리로 재투자하는 시스템. 네, 그리고 이 전략이 왜 합리적인지, 그 배경에 있는 미국 시장의 역사적 데이터와 성장 잠재력, 또 달러 자산이나 과세 이연의 장점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정말 시작하는 돈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길게,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스템과 꾸준함. 네. 연금 계좌라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고 또 역사적으로 검증됐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S&P 500 같은 좋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정말 소액이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정말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은 결국 20년 이상 시장이 단기적으로 아무리 흔들려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인내심과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이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할지, 혹은 내 마음가짐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한번 차분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